지금부터 중국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 8곳과 중국의 여행,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 8곳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13개의 왕조를 거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2921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3분의 1만 남아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성벽은 중국 북부의 평야를 가로질러서 6437km로 걸쳐서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성인데요. 자금성은 베이징의 심장, 천안문 광장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금성은 500년 동안 명청대 황제 24명이 거쳐간 장소로 약 1천여 개의 건축물로 구성된 거대한 궁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마용인데요. 병마용은 진시황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용사와 마차 그리고 말의 모양을 만들어서 함께 순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용사 8,000명과 함께 말 670필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하이의 와이탄입니다. 상하이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건물들과 다른 모양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하이에 가면 다른 모양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 와이탄에서는 황푸강 건너편으로 푸동, 그 중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일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이린입니다. 구이린에는 코끼리산이라고 불리는 상비산이 있는데요. 이는 코끼리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리강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수려한 기암괴석과 소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옛 그림의 풍경이 현실로 펼쳐진 것만 같은 착각을 들게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티베트입니다. 티베트어로 신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라사와 달라이라마가 살았던 호탈라궁, 드레풍 사원들을 볼 수 있고 불교의 영적인 문화 아래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마 불교를 믿고 있는 소수민족들에게는 오체투지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지난 2000년 동안 중국과 지중해를 이어준 무역로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리장이 있습니다. 리장은 중국 남부 민단성에 위치한 고대 마을로 토착민 나시족의 근거지입니다.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자갈 골목은 중국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는 이 지장은 늘 푸르른 위룽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은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여행,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화물과 사람의 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BC 5세기경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총 길이 1176km의 대운하를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운하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긴 물길입니다. 또 10세기경에는 수위차가 있는 수로에서 수위를 조정하는 관문체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이동은 어렵지만 중국은 이런 교통시설 구축을 위해서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기차, 버스, 비행기들은 상당히 안전한 편이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지만 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표를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표를 대리 구매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엄청난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공휴일에는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여행을 할 때 거리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걷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의 거리에는 다양한 노점, 보행자, 음식을 팔거나 자동차, 자전거 등을 수리하는 가판, 아울렛, 그리고 또 작은 상점들,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은 없을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중국의 전 인구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그리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초 중국의 자가용 수는 1억 5만 4천만 대로 도로 위에서는 자전거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토바이는 개인 소유 운송수단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토바이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시끄럽고 위험한 운송수단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또 이를 이용한 소매치기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많은 도시에서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난한 지역에서는 자전거와 삼륜차를 주로 이용합니다. 또 중국에는 인력거라는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인력거는 자전거를 개조해서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든 운송수단입니다. 인력거에는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타기 전에 기사님과 가격을 협의한 후에 타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대도시 도심의 버스는 한국과 같이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와 베이징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하며 믿을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택시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거리에서 잡기도 수월합니다. 중국 택시에서는 팁은 금지되어 있고 기사님들도 팁을 기대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고 엘리베이터 정도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내 항공편의 안정성은 항공망 구축, 시설 유지, 보수 등의 관리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또 치열한 업계 경쟁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은 저렴합니다. 또 중국의 기차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좌석 칸인 잉투어, 일반 침대 칸인 잉워, 특급 침대 칸인 르안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장거리 버스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거리 2층 버스에는 침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버스에서는 화장실이 거의 없고 중간중간 자주 정차를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형편없었는데요. 도시나 관광지의 공중 화장실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골이나 오지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문이 없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용 티슈들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국에는 양쯔강 4일 럭셔리 크루즈, 하이난, 홍콩, 상하이 등지에서 페리를 타고 이동하는 것까지 다양한 배를 이용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온 사람이라면 중국 영사관이나 중국 외무성의 인가를 받은 조직에서 30일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상 중국에서 머물고 싶을 경우에는 중국 현지 공안에 방문해서 최대 60일까지의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차 중국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중국 회사나 조직에서 발부한 초청장이 있어야 상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티베트 관광청이나 그 해외 지사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티베트를 갈 때에는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차를 타고 티베트로 가는 도중에 높은 고도에 적응이 되면서 고산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외국인 방문객 지정 입국 관리소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국경지대의 일부는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비자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군인이나 공항, 선착장, 국경 초소 등 전략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장소를 사진을 찍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사립병원의 의료 수준이 가장 뛰어나지만 공공병원보다 10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런 의료 수준의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8억 명의 농촌 주민이 기본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아서 의료 비용의 절반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중의학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 안에 중요한 에너지인 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생긴다고 왔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식기구들이 개별 포장이 되어서 나오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음식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고온에서 빠르게 조리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는 지갑과 휴대폰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반드시 가봐야 할 8곳 그리고 중국의 여행,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